1월 24일 시작할게요. 중앙일보 염재호 칼럼 보고 그 다음에 이상원 시시각각 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오늘 뭐 빨리 하겠습니다. 그런 어제 어제 우리 개 이야기에 비하면 오늘은 좀 이해가 훨씬 쉬우셨을 것 같아요. 좋은 글입니다. 일단은 아주 짧은 뭐 그 길지 않은 글에다가 함축적으로 어떤 인류의 문명의 발달 과정을 갖다가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설득력 있게 잘 쓰는 글이에요. 이 염재호 이분도 글 잘 쓰시더라고요. 이분도 이제 중앙일보 고정 필진이신데 뭐 특정 언론사 홍보하는 건 절대 아닌데요. 중앙일보가 글이 좋은 게 많아요. 필진이 제일 튼튼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에서 이제 두 개를 골랐는데요. 일단 요거 먼저 볼게요. 염재호 칼럼. 인본주의 시대에서 물본주의. 이제 여기는 제목에는 굳이 안 나왔지만은 순서가 있죠. 신본주의, 인본주의, 물본주의.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하늘의 영역이겠죠. 신본에서 인본에서 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해볼까요? 형이상학적인 거에서 자꾸 이렇게 형이하학적인 걸로 지금 문명의 주도권을 가진 주체가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게. 근데 이제 이 글에 직접 그렇게 드러나 있는 건 아니지만은요. 이 글의 어떤 숨은 주제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각성.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우리 그저께 한국일보 사설 봤잖아요. 당신을 노리는 정치적 극단주의에서 그 글의 마지막에 그거 있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된다.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생각이 나고요. 첫 번째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중간중간 제가 짚어드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새해가 밝았고 대전환기를 맞고 있고 드디어 AI 시대가 열렸죠. 자, 인간 중심의 인류 문명사가 사물이 중심되는 새로운 문명사로 전환되고 있다. 첫 문장부터 그냥 굉장히 섬뜩한 겁니다. 사실은 보세요. 인간이 AI를 만들었는데 이 AI가 인간을 이제 지배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 뭐 영화 속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신본주의 시대 이제 간단히 설명을 했고요. 다시 이제 모든 게 이제 이때부터 이 글 같은 경우 이 박스 안이 굉장히 좋아요. 이 박스 안에 딱 이 네 줄이 이 글을 갖다가 네 줄로 요약해라 그러면 이게 모범 답안입니다. 완전한 모범 답안입니다. 인류 문명이 대전환, 그래서 사물이 인간을 규율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럼으로써 인본주의가 쇠퇴하고 AI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줄이 제일 중요하죠. 주체성, 각성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된다. 그러려면 인간의 주체성, 내가 주인이어야 되고 절대 무엇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글에서는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신본주의가 이제 인본주의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기가 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중세 암흑 시대를 끝낸 이 세 가지 요소,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발전하는 이제 약간 지극히 서양 중심적인 사고 방식이긴 한데 서양 문명사에서 봤을 때 이제 큰 세 개의 흐름 분기점이 뭐냐면 바로 종교개혁, 이 줄에 나오죠. 마지막에 종교개혁, 르네상스, 시민혁명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설입니다. 가장 큰 이 세 가지 인류 역사의 어떤 그 혁명적인 사건들을 성공하게 만든 거는 바로 금속활자하고 인쇄술 발전. 이건 맞아요, 진짜로.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인류의 최고 발명품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말이 있겠죠. 인류 최고의 발명품. 저 개인적으로 문자라고 생각해요. 문자. 언어하고는 또 다르죠. 언어는 우리 그냥 말이에요. 말은 어차피 그냥 원시 시대도 저 뭐 구석기들도 뭐라고 떠들었겠죠. 말이 아니라 문자예요. 문자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요. 정보라는 건 어떤 정보의 영역이 넓어진 거예요. 시간적인 틀이나 공간적인 틀을 갖다 깨버린 게 바로 문자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원시 시대 때 구석기 시대 사람들 같은 경우 빨갛게 생긴 독버섯인지 모르고 먹고 죽었단 말이에요.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자기네 부족한테 가서 알려줬겠지. 야, 빨간 버섯 먹으면 안 돼. 큰일 나. 이때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끝나요. 정보의 영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같이 사는 식구들이나 그리고 그 식구들 다 죽고 나면은 다음 손자 때 정보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문자라는 게 있음으로 해가지고 시간적인 한계와 공간적인 한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대를 이어서 갈 수도 있고 뭐 파발마 타고 아니면 인편으로 전달하더라도 한양에서 부산까지 보름이 걸리더라도 문자는 전파가 될 수 있잖아요. 정보의 어떤 전파 영역이 넓어졌다. 근데 그 정보의 전파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혀버린 게 바로 금속활자하고 인쇄술. 그래서 종교개혁, 르네상스, 시민혁명이 이제 가능하게 되고 쉽게 얘기하자면은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정보라는 게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사람들이 깨어난 거예요. 종교개혁도 마찬가지고 르네상스도 마찬가지고 시민혁명도 뭐냐면 사람들이 각성을 한 거예요. 각성. 그 전에 중세 때는 그냥 당연히 노예처럼 살고 그 카톨릭의 뭐 지금 카톨릭 아닙니다. 중세 시대 그 교황 체제 그 카톨릭의 말도 안 되는 종교를 빙자한 말도 안 되는 그 깡패짓을 했잖아요. 종교가 그 당시에 그런 걸 갖다 깨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도 각성을 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르네상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인본주의로 돌아간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갔을 때 그 어떤 당시의 어떤 정신을 갖다 지금 우리가 갖춰야 된다. 이제 이런 포인트를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자, 천부적 인권을 갖게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 글에서 인권을 갖다가 많이 얘기하죠. 인권의 문제는 다음 글에서 좀 다시 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됐다. 대량 소비 시대로 오게 된 거예요. 이제 대량 소비 시대가 오면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이 이제 터져가죠.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죠. 인간의 탐욕. 그래서 이제 지구를 망가뜨린 거예요. 그렇죠? 기후 위기 그리고 뭐 도축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서 이제 물질주의로 가게 되면서 이제 물체가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는 이 참 재미있는 게 이 글이 참 표현이나 비유를 잘 따왔어요. 애완견. 이 애완견에서 완자가 가지고 놀다. 완구할 때 완자예요. 완구. 가지고 놀다 장난감이었어요. 옛날에는 개를. 개가 장난감인 시대였어요. 완구할 때 완자 이게. 애완견. 근데 지금은 반려견. 우리가 배우자를 보통 반려자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의 반려자라고. 근데 그 급으로 격상이 된 겁니다. 이제 애완견이란 말은 굉장히 생소한 말이 돼버렸어요. 불과 제 기억에 한 10년 전만 해도 애완견이 흔한 말이고 반려견 그럼 그게 뭐야 그랬는데 지금은 반려견이 흔한 말이 될 정도로요. 이제 더 이상 장난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개모차 전 처음 봤네요. 개모차가 유모차를 앞질렀대요. 채식주의도 늘어나고 동물학대 뭐 지금 저 개 고양이 함부로 패면은 이제 감옥 갑니다. 예. 자, 이 다음 단락도 좀 주목해 볼 부분인데요. 이걸 여러 가지로 좀 배울 점이 많은 거래요. 읽어보셨겠지만 된다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실제 근데요. 이게 좀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가끔 칼럼이나 이 글을 보면은 제가 이거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바뀌었어요. 여기 나오듯이 폭풍이 확산된다가 폭풍이 확산한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피동형, 수동형에서 능동형, 적극형으로 바뀌었어요. 사실 근데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 피동태 우리가 이제 영어로 말하면 능동태, 수동태가 있잖아요. 영어 공부할 때 수동태를 많이 배우는데 이 수동태적인 표현이 굉장히 영어식, 번역식 표현이라 그래가지고 이미 이전부터 순 우리말, 그러니까 영어식 표현을 벗어나자는 의미에서 피동 표현을 좀 피하자는 얘기는 이미 있었는데 요즘은 이게 좀 더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물에다도 인격을 부여한 거예요. 폭풍이 확산되는 게 아니라 폭풍이 그냥 지가 확산하는 거야, 막 이렇게. 그죠? 금리 인하가 그냥 지속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도 이분이 굉장히 예리하게 뭐 어서 보고 쓰신 건지 아니면 본인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런 부분을 예리하게 보신 거예요. 이 물본주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AI가 등장을 했고 AI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지배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고, 자, 공감하시죠?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 넷플릭스에 보면은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신혼만 봤어요. 신혼만 봤는데 스마트폰을 이제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그야말로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 같은데 저는 그거 맞아요. 진짜로 아시잖아요. 뭐 더 잘하실 거. 이거 하나 잃어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스마트폰을 누군가 습득을 하게 되면 나의 모든 걸 다 알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다 들어있으니까. 그죠? 굉장히 섬뜩한 세상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살짝 이제 가는 게 유튜브 알고리즘 얘기도 나오고 가짜뉴스 얘기도 나오고 우리가 많이 다뤘던 얘기들, 어떤 정치적인 극단주의, 확증편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 로마의 영웅 시저, 율리우스 카이서르라고도 하고 시저라고 그러죠. 시저가 한 명언이 있습니다. 시저의 명언. 확증편향을 시저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그래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남의 얘기는 듣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극단주의로 가게 되는 것도 이런 확증 편향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거 올해 많이 이제 미국도 하고 우리도 많이 하게 되는데 전에 봤던 칼럼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절대 휘둘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객체에 의해서 주객 전도가 되는 거죠. 객체가 주체를 지배하는 물본주의로 서서히 아니에요. 지금 급속히 빠져든다고 저는 봅니다. 급속히 빠져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두 분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터미네이터 1, 2까지는 볼만하고 3부터는 보지 마세요. 근데 터미네이터 1, 2는 나중에라도 고전 영화로 그 뭐 넷플이나 유튜브에서 공짜로 그냥 볼 수 있을까? 한번 보시길 바래요. 이 터미네이터의 어떤 세계관이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터미네이터가 그거거든요. 나중에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인공지능이 핵전쟁을 일으켜서 인류를 멸망시켜버리고 지들의 세상을 만든다 이런 건데 옛날에는 만화 같다고 그랬는데 만화 같지가 않게 됐어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런 얘기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글의 이제 포인트는 그거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중요한 거죠. 아, 이거 참 좋은 표현이었어요. 인본주의 시대에도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해서 종교 없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교 개혁이라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교, 카톨릭이 그때 정말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그 카톨릭을 갖다가 무너뜨리면서
어떤 솔직히 뭐 제가 종교 쪽은 잘 모르지만 정말 성경의 정신이랄까 어떤 진짜 어떤 종교의 본연의 모습으로 가자가 종교 개혁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탄생을 했고 그러므로 종교 개혁을 하고 르네상스가 펼쳐졌어도 인본주의 시대에도 절대 종교가 사라지진 않았어요. 신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죠.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물본주의 시대에도 사람, 인간을 인본주의 시대 때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왔을 때 신본주의를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인본주의에서 물본주의 세상으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본주의의 모습, 인본주의가 뭐죠? 인간의 주체성과 존엄성, 각성, 자각 이것은 버리지 말고 유지하자 이제 이런 글입니다. 글 뭐 어렵지 않고요.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것도 중앙일보인데요. 제가 진짜 본의 아니게 이제 녹음도 하고 올리기도 하다 보니까 더 조심을 하게 돼요. 정치 가급적 진짜 정치적인 걸 안 고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글은 제가 어쩔 수 없이 골라요. 배울 게 있는 글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지금 뭐 이거 뭐 뭐랄까 지금 그래요. 지금 여당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조선, 중앙, 동아, 심지어는 문화일보 요새는 그런 말이 있어요. 조선일보 뺨치는 게 문화일보라고 그래요. 문화일보는 석관이고 사실 문화일보 제가 많이 안 다뤘는데 문화일보가 조선일보보다 한 끗 더 나갑니다. 요새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극단적인 신문이 문화일보인데 문화일보마저도 지금 논조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 슬로우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일보마저도 지금 이거 김건희 리스크라든지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의 문제점을 갖다가 이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수 언론조차도 이제 중앙도 보수 언론인데도 지금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조중동마저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 이건 뭐 정치적으로 어떤 편향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 글은요, 잘 보시면은 구조가 약간 불균형해요. 거의 반절 이상을 갖다가, 반 이상을 갖다가 미국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의 균형이 조금 불균형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설득력 있고 어색하지가 않아요. 글에 있어서 균형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혹시 어디, 의원님 전화 왔나요? 아니요. 그거 아니죠? 예. 네. 글에 있어서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참 손전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습니다. 예, 네, 손전 빨리 나와서 오세요. 균형이 깨져 보이는 것 같지만은 좀 그래도 잘 된 글이에요. 균형이 안 깨졌어요, 사실은. 미국의 사례가 거의 70%를 할애, 60% 정도 할애됐지만은 그래도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진 글입니다. 읽어보셨겠지만, 자, 이거 우리 트럼프 아저씨 원래 좀 거침이 없는 분이죠. 야, 이게 throw him out, 야, 밖에 던져버려. 장난 아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다 읽어보셨겠지만요. 자, 뒷부분에 보면 그 남성은 무엇인가를 계속 얘기했지만 요원들이 입을 막지는 않았다. 제목이잖아요. 입을 막지 않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글의 핵심은요. 입 막지 마라 이거예요. 입 막지 마라.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안 하고 이번에 그 진보당 국회의원을 갖다가 그냥 들고 나왔잖아요. 입 막고 들고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걸 떠나가지고 이 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뭐냐면요. 민주정치라면 절대 입을 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입에서 이제 심지어 딕테이터 독재자란 말이 나왔지만 입은 안 막았다는 거죠. 참고로 말하면 우리나라 경호하고 미국 경호하고 게임이 될까요? 안 돼요. 게임 안 됩니다. 미국 경호 얘들은요 진짜 얘네들 진짜 무서운 애들. 미국은 뭐 저기 동네 파출소 경찰들도 총 들고 있다가 그냥 손 안 들면 쏘는 애들이잖아요. 공권력이 진짜 무서운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입은 안 막았다는 거죠. 이제 그냥 여담인데 딕테이터 독재자를 영어로 딕테이터라고 하는데 이거 어원 아시나요? 왜 독재자라고 하지? 자, 딕테이터 딕테이트가 말하다는 거예요. 말하다. 말하는 사람이에요. 독재자는 원래 뜻이. 근데 거기 하나 더 추가해보세요. 말만 하는 사람.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듣지를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독재자라고 해요. 실제 딕테이트가 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딕테이터 왜 독재자라고 하니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남의 말 절대 안 듣고. 그래서 독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독재자 어원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독재 반대가 뭐죠? 민주주의자. 민주주의자. 그럼 독재자가 아닌 지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말만 할 게 아니라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입을 막으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스 지나갈게요. 내친 김에 자 이제 그 좀 찾아봤어 이분이 찾아봤는데 단 한 개도 못 찾았대요. 이런 경우가 뭐 유튜브에 널렸겠죠. 그런데 경호요원이나 보안요원이 떠매고 나갈지언정 입을 막는 건 한 번을 못 봤다는 거. 이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글 알고리즘 계속 따라가요. 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 최근에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좀 권위를 내려놓고 시민들과 국민들하고 눈높이를 맞췄던 평가를 받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라서 미담이 많아요. 자, 여긴 내 집이에요 손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위트예요 위트. 우리가 말하는 지도자의 위트라는 거죠. 여긴 내 집이에요 손님 좀만 참아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민들이 박수하고 환호를 치니까 회원권이 민망하게 돼버린 거죠. 이런 게 보면 어떤 정말 요령이랄까? 위트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백미
그 다음 사건 조회수가 가장 많은 것, 뭐 저도 여기서 처음 봤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막 뭐라고 이제 하니까 그때 오바마가 멋진 말 하죠.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경호 요원들한테 그냥 두세요. 이게 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이게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찾아보려고 검색을 하다가 포기했는데 딱 이런 경우였어요. 그때 무슨 장애인 단체에선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행사장에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호요원들이 이제 제압을 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겠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그런 말 합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이 오바마가 했던 말이야. 지금 이 행사장은 다른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당신 얘기만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딱 5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일화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거인지 몇 년도 무슨 사건인지 제가 찾다가 포기했는데 아무튼 자 이런 미담 사례를 갖다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이 설득력이 있는 게 뭐냐면요. 참 이런 건 정말 잘 쓴 글이에요. 감탄하셨을 거예요 보면서. 자 경호법을 가지고 왔어요. 경호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대로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다 옮겼어요. 옮기면서 읽어보시면서 깨달았죠. 경호란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 제거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자 정말 설득력 있게 잘 써요. 목소리가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을까? 귀 옆에 대고 고함을 지르면 그럴 수 있겠지. 그렇죠? 모욕적인 말을 반복해 들으면 짜증이 나겠지.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말이 위해를 가하는 거, 말이 아무리 떠들떠들하고 아무리 쌍욕을 하고 아무리 동물농장 욕을 해도 그게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긴급한 위해를 끼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입은 막지 말았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드디어 합니다. 뭐 뉴스 다 보셨을 테니까요. 이때 이렇게 했어요. 이때 사실 이 사건은 솔직히 양쪽 얘기가 좀 달라요. 지금 이 글 같은 경우는 입을 막은 것에 포인트를 뒀는데 당시에는 입을 막았던 것도 입을 막았던 거지만 경호원들이 짐짝처럼 들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꼭 그랬어야 했느냐? 근데 이제 경호처 얘기는 그거였어요. 그때 이 강성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손을 잡고 악수하면서 손을 꽉 잡고 놔주질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지를 해야 된다. 아니 손 안 잡고 놔주고 뭐 꺼내가지고 뭐 어떻게 하기라도 뭐 어떻게요? 그런 의미에서 경호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경호원들이 진짜 요만큼도 조심을 해야 되니까. 경호원들은 항상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 꽉 잡고 안 놔주니까 당연히 제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거까진 그렇다 쳐도 입을 막지는 말았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을 막을 이유는 없었다. 그렇죠? 자 마지막 문장. 마지막 이 문단 같은 경우는요 정말 명문장입니다. 인권,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인권 얘기가 나서 바로 이어집니다. 인권, 어떤 우리 인간의 권리,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민주주의의 역사는 바로 말할 자유의 역사다. 우리가 헌법상에 여러 가지 자유가 나옵니다. 뭐 투표의 자유, 뭐 신체의 자유, 뭐 별별 자유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이건 헌법 교과서에 나온 말이에요. 민주주의하고 직결되는 자유 중에서 핵심적인 그러니까 민주주의하고 가장 직결된 자유가 뭐냐면 바로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이 되는 사회는 민주적인 사회라는 거죠.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의 역사, 민주주의의 역사는 곧 말할 자유, 표현할 자유의 역사다. 자, 뒷발 보세요. 말 때문에 혀가 뽑히고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그랬을 거예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뭐 이때만 해도 말 잘못하면 혀 뽑혔죠. 뭐 옛날에 화형 당했죠. 자, 그런 세상을 끝내고 지금의 민주주의로 오기까지 엄청난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숱한 희생이 있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죠. 뭐 서구의 시민혁명 같은 프랑스 혁명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유혈 혁명들, 피를 흘리는 혁명 끝에 쟁취해낸 민주주의가 지금에 있게 된 것이고 이 민주주의가 바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다. 그리고 이 글이 정말 잘 쓴 게 뭐냐면은 어떤 당위성 부분에서 민주주의니까 절대 언론을 막으면 안 된다. 함부로 입틀어 막으면 안 된다. 이걸로 끝낸 게 아니라 마지막에 아주 재치있게 끝내버렸잖아요. 쓸데없는 짓이다. 중구난방. 그래. 문자 그대로 대중의 입은 막기 힘들다. 문자 그대로 중구난방이라는 게 잘 보세요. 중이 대중중자예요. 구 입구자. 어려울 난자에 막을 방자. 문자 그대로 대중의 입은 막기 힘들다. 마지막 문장이 멋있죠. 막으면 백리 갈 말이 천리를 가버린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경호처는 물론 그때 당시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나름 과잉 경호. 원래 경호라는 건요 차라리 과잉이 낫다고 그래요. 차라리 과잉이면 낫지 모자라면 이만큼이라도 모자라면은 대통령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과잉 경호를 했었나. 그래가지고 오히려 실제 그 사건 있고 나서 어디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도 몇 프로 빠졌대요. 그런 얘기 있기 때문에 긁어부스러 맞는 거 아니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글에서 중요한 거는 이 글은 참 잘 쓴 글입니다. 어떤 우리가 뭐 오바마이긴 하지만 외국의 미담 사례 같은 거 그리고 어떤 민주주의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가 핵심이라는 거 그리고 중간에 경호법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썼잖아요. 아니 귀에다 대고 그냥 소리 꽥꽥 질러봤자 그게 무슨 신체 위해냐 그거 어떤 그런 어떤 표현 같은 거 마지막에 막으면 백리 갈 말이 천리 간다. 그래서 아침에 슬로우 뉴스에도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에 이걸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다음 넘어갈게요. 자, 빨리 보겠습니다. 호통치다 끝날 셈인가 한국일보 뉴스룸에서. 자, 이거는 일타쌍피 글입니다. 일타쌍피. 일타쌍피. 왜 일타쌍피인지 아시겠죠? 자, 전반부에서 이제 국방부를 까고요. 후반부로 가서는 대통령 깝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아시죠? 국방부에서 뭐 국방백선지 뭐한지 만들면서 그냥 진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개 같은 소리를 했어요. 독도를 갖다가 분쟁 지역으로 묘사했어요. 이거 다 일본이 그대로 뺏긴 거예요. 독도는요 분쟁 지역이 되면 안 돼요. 일본이 지금 자꾸 도발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ICJ로. 분쟁화 시켜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려달라는 거. 이게 일본 땅이 한국 땅인지. 근데 일본의 어떤 로비력이나 외교력이나 아직까지는 일본이 좀 국력이라고 하면 좀 자존심 상하지만 어쨌건 좀 우리보다는 좀 더 잘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버리게 되면요. 거기서 독도는 일본 땅이란 판결이 안 난다는 보장 없어요. 안 난다면 일본의 로비력 같은 걸 봤을 때. 그래서 우리로서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방어책은요. 무대응이에요. 대응 안 해야 돼요. 그냥. 근데 그래서 일본은 자꾸 여기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내고 싶어 하고 이게 일본 극우주의자들의 주장인데 이걸 똑같은 걸 갖다가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국방백서에 넣었으니 정신 빠진 것들이죠. 정신 빠진 것들. 그쵸? 뒤에 나오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민간 자본을 갖다 없앴어요. 그냥 지들끼리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의 맨 마지막 제대로 사고 친 거죠. 그래서 실제 이때 난리가 났었고 보수 언론도 정신 나간 국방부라고 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원식 국방장관을 크게 질책했다. 이게 실제 맞습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장관을 갖다가 박살내는 건요. 진짜 자주 없는 일이에요. 제 기억에도 옛날에 뭐 김영삼, 김대중, 뭐 노무현, 아무튼 이명박, 박근혜까지 대통령이 장관급 고위 공무원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가면서 깨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큰일 났다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어쨌건 혼나. 일단 그래서 국방부를 갖다가 두 달 나가서 국방부 까고 시작합니다. 자, 일단쌍피 피 한 장 얻었고요. 두 번째 피로 갑니다. 뭐냐? 국방부 혼낼 때 너 자신도 좀 돌아보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다 보셨을 테니까. 뭐 내용은 쉬우니까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의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재밌고 좋은 표현입니다. 자, 둘 중에 하나예요. 대통령이 네 스스로 보셨을 때, 당신 스스로 보셨을 때 네 판단이 만약에 옳다면 그럼 나서 설득을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옳거나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럼 틀렸다. 그럼 고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대통령 당신은 나서 설득도 안 하고 고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불통에 다음 문장 나오죠. 어느 쪽도 이도저도 아니니까 불통에 늪에 빠지고 일을 더 키운다는 거예요. 지금 보수 언론 사설에서 김건희 얘기 자주 안 하고 싶은데 김건희 문제를 계속 오늘만 해도 김건희 문제가 들어간 김건희자가 들어간 사설 칼럼이 줄 잡아서 한 10개는 됐어요. 근데 제가 쭉쭉쭉 대충 이렇게 훑어보니까 다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일을 갖다 질질질 끌다가 더 크게 지금 감당이 안 되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조기에 진화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 그 어느 정치인이 한 얘기 얼핏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정권 끝날 때까지 김건희 씨 그냥 해외 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일이 정말 크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도저도 이런 걸 우리가 어떤 배워야 돼. 어떤 결단의 순간에 왔을 때 우리가 도박하는 심정으로라도 빨리 하나를 골라 쥐고 그냥 거기다가 배팅을 해야지. 머뭇 하다가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배웁니다. 어쨌건 자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마지막 문장에 궁금한 건 대통령 생각에 손수 끓인 김치찌개 맛이 아니라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작년도 아니까 재작년이군요. 2022년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 뭐 요리를 좀 하시나 봐요. 라면 잘 끓인대요. 이제 기자들하고 이렇게 환담을 하면서 내가 김치찌개 좀 끓이는데 나중에 좀 끓여줄게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 대신에 기자들하고 김치찌개 간담회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많이 그래서 많이 비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어느 기사에선 그랬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끓인 김치찌개 별로 먹고 싶지 않으니까 기자회견이나 하세요. 뭐 이런 걸 텐데요. 자 어쨌건 그 다음 달락. 급기야 이거 뭐 지금 말 많아요. 윤석열 한동안 하루 만에 지금 어저께 그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갈등이 봉합되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약속 대련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말도 있고 아니다라 말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건 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은요 정말 피를 나눈 것보다 더 끈끈한 형제지간입니다. 이 두 분은 진짜로 친동생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인식이 됐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갈등이 노정이 됐고요. 여기서 영린만 한번 보고 갈게요. 영린. 우리가 용 있잖아요. 용. 전설 속의 용은요. 저도 이번에 배웠는데 몸에 비늘이 81개가 있다. 81개. 81개 비늘이 있는데 보통 비늘 그 물고기 비늘 생각해요. 비늘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결이 나 있잖아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그렇죠? 아시잖아요. 근데
그 81개 비늘 중에서 딱 하나, 목에 있는 비늘 하나가 거꾸로 방향이 돼 있대요. 역린. 그래서 거꾸로 역자에 비늘린 자예요. 거꾸로 된 역린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급소예요, 급소. 용의 급소. 그래서 이게 이제 한비자에 나오는 말이라고 그래요. 역린지화라고 그래가지고 용의 그 급소를 건드리면 용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복수를 한다, 죽인다. 근데 이제 우리 곤룡포란 말 하죠. 곤룡포. 왕이 입는 옷을 갖다 곤룡포라고 그래. 거기 곤룡포인데 룡자가 용룡자거든요. 그래서 동양권에서 이제 왕을 용에다 많이 비유했잖아. 그래서 이 영린 한비제 나오는 그 영린지화 말이 뭐냐면 그 용 얘기한 게 아니라 용 현실 없잖아요. 용의 비늘을 갖다가 빗대면서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군주의 심기 중에서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영린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영린은 그냥 상식 삼아서 좀 알아두시고요. 용 비늘이 몇 개냐 이런 거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81개 특히 알아두면은 뭐 나중에 써먹을 수도 있고요. 예. 어쨌건 자, 이 여기도 좋은 문장이에요. 사과하면 들깨처럼 물어 뜯을 것.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은 이용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한 얘기예요. 이용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자꾸 이제 김건희 사과해라 이런 얘기가 보수 언론이랑 이제 당 내부에서 나오니까 자, 이용 이분은 어떤 분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수행 비서하시던 분이에요. 수행 비서하던 분인데 나이가 젊더라고요. 78년생. 수행 비서하던 분이 운동하던 분이에요, 운동. 근데 이분이 수행 비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요즘 들어서 주목을 받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찐윤 중에 찐윤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최측근 중에 한 분이 뭐 이 사람이라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들깨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를 지키겠다는 거죠. 자꾸 사과하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는 순간에 야당이랑 진보 쪽에서는 진짜 들깨처럼 달려들어서 물어 뜯을 것 아니냐,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이걸 비판하기 위해서 누굴 데리고 왔죠? 들깨를 이길 수 있는 게 누굴까요? 들깨는 호랑이 앞에 가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호랑이, 민심은 호랑이와 같다. 까불지 마, 들깨, 까불지 마. 들깨보다 동생이 호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 달라 이제 계속 비판하는 거고요. 다 이제 비판. 그쵸? 윤 대통령 차례다. 좀 이제 제대로 해라. 뭐 이런 얘기로요. 자, 마지막 문장이 이 단어만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 자, 무슨 어떤 시조의 운율 같죠? 우리 뭐 힙합 가사의 그 라임 같죠? 질책과 호통 대신 자책하고 소통. 이거 저 감탄했습니다. 질책 대신 자책, 호통 대신 소통. 저 감탄했어요. 이거 진짜 이거는 고수가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뭐 딴 데서 베껴온 건지 아니면 이 필자가 직접 만들어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요. 책통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질책과 호통 대신 자책하고 소통하는 모습. 이런 거는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훌륭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